자, 여러분, 선생님과 이번 시간에는 경제활동의 세계화에서 에너지 자원의 특성, 그 중에서도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이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이용을 바로 배우기 전에 자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원의 의미와 특성인데요. 자원의 의미는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효용성 있는 자연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원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캐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성이 있어야 돼요. 캐내더라고 하더라도 돈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자원의 특성을 보니까 지금 세 가지가 나오네요. 첫 번째는 유한성입니다. 자, 유한성과 반대되는 용어가 무엇이죠? 네, 무한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한성이라는 것은 자원은 인간의 사용 수준에 따라 고갈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익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은 재생 불가능한 자원들이겠죠. 재생 가능한 자원들이 아니라. 그래서 자원은 인간이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빨리 고갈이 되고, 그리고 아껴서 사용하게 되면은 고갈되는 시기가 늦춰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편재성입니다. 자, 편재성은 무엇이냐면 편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원은 지리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를 들 수 있죠. 석유와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부분 집중되어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자원은 편재성의 특징을 가집니다. 자, 세 번째는 가변성이라는 것이에요. 변한다는 것인데, 자원의 의미는 문화적,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인 맥락에 따라서 변화가 된대요. 예를 들어서 문화적을 보면 힌두교는요, 소를 신성시 여기기 때문에 소가 내 자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요, 돼지를 금기시하죠.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가 자원이 될 수 없습니다. 기술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술적 맥락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쉘 오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원이라고 치지 않았어요. 쉘 오일은 무엇이냐면 이런 모래 속에 끈적끈적한 이런 오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오일들을 추출해내는 기술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 현재에는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쉘 오일도 자원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자, 경제적인 이유는, 과거에는 우리가 태백에서요, 여러분, 석탄을 캤습니다. 하지만 그 석탄의 질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 캐내는 돈이 오히려 수입하는 돈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이제 태백에서 더 이상은 석탄을 채굴하지 않아요. 즉, 태백에 있는 석탄은 우리한테 자원이 아닙니다. 네, 그냥 돌덩이겠죠. 자, 이러한 자원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의 에너지 자원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자원 중에서도 이제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에너지 자원은 뭐냐면 인간 생활과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동력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힘이에요. 움직일 동에 힘력을 써서 움직이는 힘을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이에요. 자, 어떤 자원이 있냐면 예를 들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등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에너지 자원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왔습니다. 세계 1차 에너지의 소비 구조인데요. 자,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석유입니다. 석유를 가장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석탄, 그 다음에 천연가스, 그 다음에 수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순으로 우리가 지금 1차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꼭꼭 외워둬야 될 순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90%가 화석연료래요.
자, 화석연료는 여러분 뭐냐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말하는데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80~90%가 바로 화석연료라니까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에 떠올리는 에너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신재생에너지라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낮지만 점차 개발을 하면서 그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 순서는 꼭 외워두시고요. 세 번째 알아볼 게 무엇이냐면 에너지 자원의 가체 연수입니다. 가체 연수는 말 그대로 채굴 가능한 연수를 의미해요. 채굴 가능한 연수를 말하는데, 자, 현재 확인 매장량 나누기 연 생산량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이런 자원이 있어요. 자원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4, 3, 12 12가 있다고 쳐봐요. 12만큼이 있는데 연간 2씩 캐내는 거예요. 2씩 캐내게 되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다 캐내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네, 6년이 걸리죠. 바로 이 6년을 채굴 가능한 연수라고 하고 이것을 가체 연수라고 합니다. 자, 이런 가체 연수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 달라지냐면 우리가 자원 탐사 및 채굴 기술이 발달을 해서 채굴을 원래 이만큼의 채굴할 수 있던 거를 갑자기 4씩 막 채굴을 하게 된다면 3년밖에 가체 연수가 남지 않겠죠. 이처럼 가체 연수가 달라질 수 있고요. 또한 생산량의 변화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캐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자원이 더 많이 발견돼요. 그러면 생산량이 더 많아지는 거겠죠. 생산량이 많아지면 가체 연수는 더 늘어나게 되겠죠. 또한 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에 따라서 가체 연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체 에너지 기술인 태양광 에너지가 있다고 쳐봐요. 태양광 에너지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기존의 석탄을 많이 이용했었는데 석탄을 많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석탄의 가체 연수는 증가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체 연수는 계속 변동이 되고 이런 채굴 기술이라든지 생산량의 변화라든지 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